가볼게요. 24-3번 A라는 집합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를 전부 다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A에서 A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정역에 소수가 들어가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면 됩니다. FP는 P. 그런데 어떤 두 개의 곱의 형태로 표현되면은 FM과 FN의 합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F 안에 24가 들어갔다고 쳐보자. 예시야.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24를 어떤 수의 곱으로 보든 상관이 없나 봐. 그치? 그래서 나는 일단 실험 삼아 F8 더하기 F3으로 봤어. 38, 24라고 했어. 또는 실험 삼아, 이거는 너희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6, 4, 24라고 해서 F6 더하기 F4라고도 쪼개보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얘는 아직까지 소수가 들어간 게 아니지. 그럼 8은 2 곱하기 4라고 갈 수 있겠네. 그래서 또 F4 더하기 F2로 쪼개봤어. 그런데 F4는 또 2 곱하기 2다, 그치? 그래서 뭐야? F2 더하기 F2로 쪼개봤어. 그럼 뒤에 있는 F2 또 그대로 있고, 그대로 F3 있고. 그랬더니 뭐가 나오네? 결국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이 나오잖아. 아, 결국 24라고 하는 놈은 3, 8, 24. 2에 3승 곱하기 3이다 보니까 F에다 넣어주면 그 2, 2, 2, 3의 합의 형태로 빠져나오네요. 이렇게 쪼개도 마찬가지지. 얘는 2, 3은 6, F2 더하기 F3. F4는요, 2, 2, 4, F2 더하기 F2. 그래서 결국 얘도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잖아. 맞지? 그럼 이번에 이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로 가보자. 540을 바라봐 주세요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가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방금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540이 유추가 가능하다, 그치? 540 자체가 어떤 수야? 2 곱하기 27, 54 곱하기 5, 20. 즉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잖아? 그럼 그 녀석을 F에다 넣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네? 얘네들의 소인수들을 전부 다 더해주세요. 개수 맞춰서. 끝 아니야? 이거를 뭔가 나한테 배워서 이 문제의 풀이를 들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은 생판 처음 보는 형태의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얘네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 머릿속으로 해석을 해줘야죠. 이거 질문 누구였지? 수현이 알겠죠?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게 뭘 원하는지를 읽어가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어쨌든 답은 뭐야? 얼마야? 9, 9, 18. 18? 답은 2번. 됐지요? 4번 가보자. 응? 왜 안 돼? 24-4번. 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야. 실수 전체의 집합 R 플러스는 뭐야, 이거? 어쨌든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그때 3fx 플러스 y는 fx 곱하기 fy로 표현이 됩니다. 그때 f2를 줄 테니 f2분의 1을 구해보세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2를 이용해서 점점 만약에 내가 키워간다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만약에 f8 같은 걸 물어봐야 된다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해봐야 된다면 x, y에 모두 다 2를 넣음으로써 f4를 찾아가고, 그걸 이용해서 한 번 더 x, y에 4를 넣어줌으로써 f8을 찾아가면 되겠지.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야. 거꾸로 줄어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를 점점 줄이기 위해서는 얘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더 작은 수를 대입하러 가야지. x, y에 모두 다 1을 넣어보니까 좌변은 뭐야? 3f2. 우변은 뭐야? f1의 제곱. 근데 f2가 10이라고 했으니 좌변은 36입니다. 그러면 f1은 6 또는 마이너스 6인데 뭐야?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공역이라고 했으니까 양의 실수 꺼내주면 되겠네. 그럼 한 번 더. x, y에 이번에는 뭐 하자? 또 1이 만들어지는 더 작은 수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3 곱하기 f1은 f2분의 1,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집어넣어주면 얘는 2분의 4, 18. 18. 그게 f2분의 1의 전체 제곱. 오, 나왔다. 이번에도 양수를 끄집어내주면 되겠다. 그치? 3루트 있겠네. 끝. 됐죠? 자, 7번 가보자. 그 다음에 24-8번은 미리 다들 별표점 쳐놔. 자, 가보자. x 전체, 아니, 뭘 x래. 정의역은 지워도 되나? 쓰고 있었지? 오케이. 지웁니다.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과 0과 1을 원소로 가졌대요. 그 다음에 집합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원소로 가지고 있대. 자, 그때 x의 모든 원소 스몰 x에 대하여 x 곱하기 fx가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래. x 곱하기 fx가 상수함수가 되래. 얘들아, 상수함수가 뭐야, 서윤아? 상수함수가 뭐야? x에 뭘 넣더라도 같은 숫자, 뭘 넣더라도 같은 수가 나오는 함수, 맞죠? 근데 x에 뭘 넣어야 돼, 지금? 세 개 중에 0을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xfx는 0f0 아니야? 그럼 f형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무조건 0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더라도 0이 나와야 되고 x에 1을 넣더라도 0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1과 0은 마이너스 1과 1은 무조건 0으로 가야 되는 걸 알아. 대신에 f형은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1가지, 1가지. 정의역 누가? x가 0일 때 f 5가지.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일 때 f가 각각 0으로 가야 되는 1가지. 동시에 다 결정해야 함수죠? 5가지. 되었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8번 가보자. 자, 이거 별표치라고 했는데 이거랑 되게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왔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요즘도 학교 시험에서도 꽤나 자주 내는 편이기는 한데 우리 f 안에 1-x 같은 식 들어가는 거 좋아, 싫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럴 때는 뭐 해주세요? 치환이라는 걸 합니다. 1-x라는 f 속에 들어간 녀석 나 싫어. 그래서 t로 치환을 해볼 거야.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넘어가고 넘어오면 1-t가 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녀석은 f1-t에다가 x 대신에 1-t를 넣고 f1-x 대신에 ft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게 오면 1 더하기 x. x에다 1 더해야 되니까 2-t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치환이 아니라 문자만 바꿔 써보는 거야. 이게 이 -t지.
아씨, x. 문자를 그냥 바꿔서 써보기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왔어? fx와 f1-x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둘이 연립을 해서 뭐 하러 갈래? fx만 남기러 갈래. 1-x를 없애고 싶어. f1-x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맞춰주자. 양변에 x배. 그 다음에 뭐예요? 둘이 빼주면 되겠다. 그치? 자, 위에서 아래 거 뺍니다. fx. 얘는 한 배. 얘는 x-x제곱 배. 뺄 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배. 그리고 오면 역시 뺐어요. 암산 바로 갈게요. 그냥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똑같이 생겼는데 함부로 양변을 나누면 안 되지. 얘 0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0 되도록 하는 판별식 써보면 음수가 나와서 0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말은 뭐다?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나눠도 된다. 0이 아니라는 보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을 1-x x 더하기 x제곱으로 나눠주면 fx는 1입니다. 이거 확인 안 하면 감점됩니다. 그럼 fx는 뭐예요? 1이라는 상수함수네요. 끝. 알았죠? 소지 됐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주어진 식에서 f 속에 지저분한 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녀석을 치환을 통해서 또 다른 식을 얻고 그들이 연립해가지고 fx를 찾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가끔씩 나왔었어요. 잘 봐두세요. 그때 모의고사에 나왔던 게 약간 앞에 개수는 바뀌었을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모의고사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가지고 그때도 x-1을 t로 치환을 해보면 우리 연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왔었거든. 알았죠? 참고 정도만 해두세요. 그 다음에 끝났네. 센으로 가자. 음. 511번. 정의역은 1, 2, 3, 4. 공역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그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x1과 x2가 다르다. 그러면 fx1과 fx2도 다르다. 이거 무슨 표현이야?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반드시 1대1로 만족을 해야 된다. 만약에 1이 0으로 갔다면 2, 3, 4는 더 이상 0으로 가면 안 돼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나 한번 보자. 절대값 fx는 2보다 작거나 같대.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절대로 3이나 마이너스 3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끝났죠? 이 질문 누구예요? 네. 그러면은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5가지죠.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 지혜야, 맞니? 3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점점 개수 줄어드는 거 알겠니? 3가지, 2가지. 끝. 답은 얼마? 120가지겠네요. 몇 번이야? 4번. 태연이 520번 가보자. 오잉? 이거 우리 518번 풀지 않았어? 야, 이거 A의 값에 관계없이 때문에 질문이지. 이거 520번 질문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지혜밖에 없어? 이거 A의 값에 관계없이 때문에 질문이지 너. 그려요 안 그려요? A에 관련된 식을 찾기는 찾았어? 일단 어떻게 하라 그래서 우리 518번 풀어봤잖아 수업 중에. 그죠? fx가 주어져 있고 gx도 1차 함수 뭐 라는 정도까지는 미지수가 너무 많긴 하지만 1차 함수라는 거 정도까지는 알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분명히 수업 중에 F합성 G랑 G합성 F는 무조건 다른 거는 아니다. 같도록 하는 문제 나온다 그랬고 같도록 하는 문제는 내가 뭐 찾으면 된다 그거 했었어. F합성 G랑 G합성 F를 그냥 직접 너희들은 찾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맞죠? 그래서 F합성 G는 뭐예요? F라는 함수 2배하고 3 더하는 함수 안에 G, AX 플러스 B가 들어왔고 두 번째 G, A 배하고 B를 더하는 함수 안에 2X 플러스 3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해주고 나면은 2AX에다가 플러스 2B 플러스 3이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전개해주면 2AX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된다고. 518번 문제도 똑같이 풀었잖아요. 근데 그때 518번은 그래서 두 함수가 같아져야 되는데 1차항은 이미 같아져 있으니 상수항끼리 같도록 하자 할 때 미지수가 하나라서 그 하나의 값이 나오고 끝났던 문제가 518번이고 지금은 AB에 대한 관계의 식이 나올 뿐이니까 뭔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거 하나가 달라졌을 뿐이야. 맞지? 근데 여기서 이것까지는 찾았냐? 이 질문을 한 거야 나는. 그러면은 결국 이게 질문인 이유는 뭔 줄 알아? 수학 하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지금 수학 상을 까먹은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봤어 안 봤어? 우리 지난번에 너 수학상 우리 수업할 때 우리 수학상 직선의 방정식 안 나갔지? 근데 내가 영상 보라고 하지 않았나? 너 봤나 안 봤나 모르겠네. 수학상 끝났나? 우리 앞에 했던 수업? 12월 달에 했던 수업. 수상이 다 끝났어? 수상 다 끝냈던 반 한 반인가 밖에 없었는데. 그때 우리 반 안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덜 끝난 사람들은 영상 보세요라고 했었을 텐데. 어떤 반은 직방, 어떤 반은 원방, 어떤 반은 평면 잡혀서 끊어졌거든. 거기서 직선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직선.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 나와? 미지수 m 값을 가지고 있는 직선을 만나면 m에 대해서 무조건 묶으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야 항등식처럼 너네가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야 이거 봐. 만약에 mx 플러스 2x 마이너스 a 그래 2m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치자. 이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나요? 무조건 m으로 묶으라고 했었어요. 아 이거 지저분하네. 이거 고치자 이거. 쟤를 한 이 정도로 고쳐볼까? 그럼 여기 있어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해야 되니까 우변이 0이라서 얘도 0. 그럼 얘도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2니까 넣어주면은 y는 마이너스 2. 맞아요? 그럼 답은 무조건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거 했잖아.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 내용이잖아. 지금은 직선의 방정식 누구? gx 1차 함수가 뭐예요? 미지수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잖아. b는 3a-3. 그럼 집어넣어주면 ax 플러스 b 대신에 3a-3. 그게 y는 이게 gx잖아. 그럼 이 녀석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 미지수 a로 묶자. 그래서 양변을 a에 대한 항등식처럼 풀어주면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a 있는 부분은 사라지니까 y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3. 답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거를 지금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 해놓고.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지? 524번 갑시다.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는 1차 함수가 있어요. 그때 함수 gx라고 하는 녀석을 고작 3번 합성은 진짜 합성을 스스로 노가다처럼 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서 b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gx의 최대 최소. 뭐야? gx의 함수를 그리면 되네. 그럼 가자. 제일 바깥에 있는 fx는 뭐예요? 마이너스 2배를 하고 a를 더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또 f가 들어왔어요. 그 f는 뭔데? 마이너스 2배를 하고 a를 더하는 함수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또 f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들어갔어요. 정리하면 끝나겠네. 이게 뭐야? 4x 마이너스 a 여기까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2배 플러스 a.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8x. 그렇지. 그게 gx잖아. 그럼 gx의 최대 최소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8. 음수네. 정의역의 범위는 작은 곳에서 큰 최대값이 나오고, 큰 곳에서 작은 값이 나오네요. 최소값, 최대값. 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됐죠? 기울기 음수.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17, 4 넣었을 때 나옵니다. 최대값 7, 2 넣었을 때 나옵니다. 4를 넣어서 a를 찾는다면 b를 넣어서 7 나오도록 하는 걸 찾아주세요. 됐나요? 다음 530번 마지막. 합성함수. 자, 마지막에 뭐 하래? F50승. 얘들아, 50번 합성을 하는 게 말이 되겠냐 안 되겠냐? 중등 수학은요 꽤나 노가다성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고등부에 비해서는. 근데 고등부는요 노가다성 문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게 중학교 거라도 마찬가지야. 50번 반복하는 걸 시키겠냐? 선생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 몇 번이야? 531번이야? 지워버렸는데? 야, 몇 번이었냐? 30번 맞지? 그래서 이거는 뭐야? 50번을 진짜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다 보면, 합성을 하다 보면 그때 규칙성이 발견되는 함수란 얘기죠. 맞죠? 가자! f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다? 첫 번째 4가 나옵니다. 언제? 정의역에 1 들어가면. 두 번째 x-1입니다. 뭐예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들어가면은 1 줄여주는 함수입니다. 맞나요? 즉 정의역 1, 2, 3, 4밖에 없으니까 찾아놓고 갈까? 1, 2, 3, 4에서 각각 어디로 가는 거야? 1 넣어주자 4 나와요. 2 넣어주자 1 나와요. 3 넣어주면 2 나오고 4 넣어주면 3 나와요. 와, 끝났다 F. 그러면 여기서 이제 F 50승을 구하래. 이야, 50번 반복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죠? 그리고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 녀석 내가 한번 읽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F1승이 F라고 하고 Fn 플러스 1승을 만들 때는 F에다가 Fn승을 합성을 하세요라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찾아가 봐야지. 뭐야 이거 왜 이래? F의 2승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F 합성 F 1승으로 가면 되는데 F 1승이 F입니다. F 합성 F네요. 두 번째 F 3승은 그럼 뭔데요? F를 합성하면 됩니다. F 제곱에다가. 근데 F 제곱이 뭐야? F 합성 F요. 그러면은 우리 합성기호는 결합법칙 쓸 수 있다고 했으니 괄호 풀어버리면 결국 F 합성 F 합성 F. 결국 지수 자리에 있는 놈은 뭘 알려준다? 합성하는 횟수를 알려준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꼭 알려줘야 이게 합성함수에 대한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니? 아닙니다. 두 번째, 지금 문제마다 이걸 항상 보여줍니다. 왜? 이거는 고등수학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약속인 거지 무조건 써야 되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알려줘요. 그럼 문제에서 합성을 나타내는 거를 이 녀석을 다르게 알려주기도 해. 그럼 그때는 또 알려줘야 되나 내가? 아니잖아. 너네가 만들어 가야지.
이 녀석을 보고 F의 지수 자리에 들어간 놈은 합성을 한 횟수를 나타낸다는 걸 너네들이 스스로 파악을 해야지.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뭐다? F 합성, F 합성, F 합성, 점점점, 합성 F. F를 몇 번 합성하라고? 50번.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2를 넣으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지금 아까 내가 처음부터 계속 하는 얘기. 50번 진짜 합성하겠니?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뭐 하라는 얘기야? 규칙성 찾기. F1승에다 2를 넣어보자. 그럼 뭐야? 그냥 F2잖아. 맞죠? 2 넣어봐 뭐 나와? 1. 그럼 두 번째. F2승의 2는 뭘 나타내는 거야? F 합성 F2. 방금 나온 저 1을 한 번 더 F에 넣으세요네. 넣어주면 뭐 나와? 4.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유추 가능하지. F3승의 2는 뭐야? 방금 구한 4를 또 넣어주세요. 3. F4승의 2는 뭐야? 역시 방금 나온 3을 또 넣어주세요. 뭐 나와? 2. 그 다음은 뭐겠다? 다시 한번 2를 넣는 거니까 1 나오고요. 4개마다 계속 똑같은 값이 반복되네요. 4개마다 반복된다. 그러면 뭐야? 반복성, 규칙성 찾았으니까 50을 뭐로 나누자? 4로 나누자. 50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예요? 2죠? 2승과 똑같습니다. 답 뭐예요? 4. 알았죠? 이건 질문 누구예요? 예. 됐나요? 이해됐어? 예, 갑시다. 우리 숙제가 몇 번까지였어? 37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유형 16번. 합성함수 그래프. 이런. 자, 합성함수 그래프는 일단 최후로 밀게요. 오늘 역함수 하나 하고 갑시다. 우리 몇 시에 시작했냐? 다시 봤냐? 가자. 역함수. 역함수까지 하면 합성함수가 이제 완성된다 그랬지? 역함수. 익숙한 단어가 등장했다. 가연아. 여기 뭐야? 어느 단어에서 나왔어? 또. 또. 최근 걸로 가봐. 너무 옛날로 간다. 역삼각형이라니. 최근에 뭐 배웠어? 수학하에서. 말고. 집합에서 여기 나왔어? 뭐 정의역? 여기 어디서 나왔어? 명제의 역. P면 Q이다에 대한 명제. 그놈의 역이 뭐야? 서연아? P면 Q이다는 명제의 역. Q이면 P이다. 역은 바로 화살표 방향 반대로 바꾸는 거. 너네 KTX 역방향 타봤냐? 미안해요. 자, 역. 그래서 역은 뭐다? 자, 간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요. 함수도 방향성이 있단 말이야. 그치? 조그맣게 그러니까 귀엽지? 뿅.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자, 그러면 거꾸로 가세요니까 뭐겠어? 반대로 Y에서 X로 가는 녀석을 이제 뭘까 되겠다? F의 역함수가 되겠다. 맞니? 자, 그런데 그냥 집합만 뒤집어 버린다고 그걸 항상 역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정역의 원소가 있고 여기에 공역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대응되고 있는 게 바로 함수 F라면 함수 F의 인버스,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그 원소들도 전부 다 화살표 방에 다 반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걸 만족할 때 이 녀석을 F의 역함수라 부르고 기호로는 F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마이너스 1승. 그때 그 마이너스 1승을 읽어주는 거는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인버스라고 읽어요. 인버스가 뜻이 뭐야? 역이야? 확실해?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확실해? 아니라고? 모른다고? 몰라, 나도. 그렇대요. 알았죠?
그래서 f의 인버스라는 역함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함수 f에 대해서 거꾸로 가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은 모든 함수 f에 대해서 항상 인버스가 존재할까? 역함수가 존재할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근데 예시를 미리 들어보자. 자, 서윤아,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 자체가 아닙니다. 맞죠? 왜요? 두 번째 원소가 정역, 원소가 양다리 걸쳤죠. 또 세 번째 정역의 원소가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치, 창하나? 이래서 함수가 아닙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함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함수가 되는 경우에 이렇게 있다고 치자. 함수 맞아, 아니야? f는. 맞죠? 자, 역함수의 입장에서 봐봐.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함수 아니야. 함수가 아니죠. 얘가 뭐 하고 있거든?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거든. 얘가 뭐 하고 있거든?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거든. 얘가 뭐 하고 있거든? 양다리 걸치고 있거든. 그럼 일단 이런 놈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자. 자, 원래 함수는 맞는데 역함수가 아니다, 그치? 왜 아니야? 이제 역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정의역이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원래 f의 입장에서 읽어주면은 x1과 x2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가 같은 곳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나왔다. 첫 번째. 역함수 f의 인버스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뭐여야 한다? 서로 다른 정의역은 f, 원래 함수 f, 원래 함수의 함수값에 대입을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뭐야? 1대1 함수다. 두 번째, 그럼 이것만 아니면 되나? 함수가 되는 녀석 중에서 1대1 함수를 예를 들어보자. 역함수 존재할까 안 할까? 가연아. 안 하죠. 왜? 얘가 정의역의 원소인데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거든. 그럼 이런 놈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놈이 뭔데? 원래 F의 입장에서 보면 공역 중에서 치역으로 변하지 못한 녀석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뭐겠네? 두 번째, 공역은 전부 다 대응에 참여해서 치역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해보자. 창환아, 1, 2번을 한 방에 읽어주면 뭐라고?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다른 말로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뭐가? 원래 함수 fx가. 알았죠? 그때만 가능해집니다. 이게 역함수에서 나온 내용 중 뭐 계산도 중요하고 공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녀석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다?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우리 앞 단원의 1대1 대응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야. 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면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라는 문제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라는 문제로 바뀌어 있으면 같은 문제예요. 몇 번? 유형 18번 별표. 유형 18번 별표. 쌤 잠깐 보고 가자. 쌤에 있는 유형 18번 별표. 자, 어떤 문제예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맞죠? 맞죠? 545번 어때요? x의 범위가 사입범위, y의 범위도 사입범위,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다른 말로 1대1 대응일 때. 그러면 어떻게 풀면 돼? 정역의 범위가 2부터 6까지, 공역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그리고 fx라는 함수가 기울기가 3, 양수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a를 지나야 됩니다. 대입해서 a를 찾고 6,b를 지나야 됩니다. 해서
B 값을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죠. 맞죠? 기억나?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 하나라 그랬지. 둘 중 하나로 결정한 거는 기울기. 기울기의 부호가 어떻느냐에 따라 얘냐 쟤냐로 가는 거죠. 알았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546번도 마찬가지. A보다 크거나 같은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 547번은 절대값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결국 뭐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 정의역의 범위를 뭐로 쪼개는? 두 군데로 쪼개는 형태의 문제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럼 뭐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그 문제다. 그치? 그 다음 548번도 마찬가지 얘네요. 근데 왜 왜 상이라고 되어 있을까? 그거는 너희들이 문제 풀면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유형 18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 위나 아래에다가 붙여놓으세요. 화살표 뭐다?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다시 한번 유형 18번 이름에다가 뭐라 붙여놓으라고? 화살표 찍어가지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알았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라고 풀 수 있습니다. 됐나요? 알았죠? 자, 결국은 우리는 뭘 만족시키고 있는 거다, 얘들아? 역함수도 결국은 뭐다? 역함수도 함수다. 역함수도 함수다 보니 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알았죠? 그거를 F, 원래 함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뿐이야. 알았죠? 됐지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하나 설명을 좀 할 거냐고. 이거 좀 지워도 되죠? 인버스는 있잖아. 역함수는 있잖아. 결국 무엇을 만족하냐면 원래 함수 x에서 f에서 a가 들어갔을 때 만약에 b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뭐라고? b가 나온다면 뭐가 들어갔을 때? a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인버스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b가 들어가면은 a가 나옵니다. 맞죠? 다시 한번 뭐라고? 함수 f 인버스에 뭐가 들어가면 b가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그 두 개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거를 힌트로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 몇 번을 풀어보냐면 몇 번을 풀어보냐면 541번 문제를 지금 빨리 잠깐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 누가 정석 좀 빌려줘. 지금 자네들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문제가 만약에 F 인버스가 주어져 있었다 그러면은 그 인버스에다가 4를 넣고 Y 자리에 2를 넣고 맞지? 여기도 X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고 구하면 돼요. 맞나요? 그런데 지금은 F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F 인버스 구하는 방법을 모르지만 곧 배워요. F 인버스 함수를 구하는 방식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굳이 인버스를 물어보는 게 아닌데 인버스 X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든 이 녀석을 잘 활용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는 게 지금 너희들 다 잘하는 거. 뭐? 얘를 딱 보자마자 F는 뭐다? 4다. 얘를 딱 보자마자 F-는 뭐다? 마이너스 5다. 그래서 대입하고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왜 전부 다 대입을 했냐? 결국 1차 함수는 다른 말로 직선 아니니? 결국은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X값이 3만큼 증가할 때 Y는 9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3. 그래서 A는 3. A가 3이라고 쳤을 때 이제 뭐 넣으면 돼? 2 넣었을 때 4 넣어야 되는데 2 넣었을 때 6 나오고 있으니까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요. 뭐야 이거? 마이너스 2요. 됐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연립이라는 걸 하고 있지? 난 뭐? 이거는 꼬투리가 아니라 이거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누가 직선의 방정식을 그렇게 구해? 중딩이 그렇게 구하지. 고등학생이 누가 그렇게 구해? 두 점이 주어졌는데 기울기를 구하지. 누가 대입을 해서 연립을 하니? 쉽게야. 이거는 수학상을 제대로 배우고 왔으면 그렇게 풀 리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등차수열 앞으로 너희들이 수원으로 넘어가도 그 풀이는 나오면 안 돼 이제. 알았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라고 주어졌어. 지나는 점이 있어요. 1,3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너네들 진짜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 풀이 쓰면 안 돼. 누가 아직도 이렇게 써?
어차피 우리는 전개해서 답을 구할 건데 그러면은 보자마자 기울기를 가지고 바로 EX를 한다. 상수항만 붙일 건데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상수항은 얼마다? 플러스 1이다. 바로 가야지. 이 정도를 암산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쓸데없는 거 암산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음?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한번 풀고 갈 거냐면 아직까지 성질 배워야 지금 정석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쌤을 먼저 좀 볼게요. 몇 번을 풀어줬으면 하냐면 500 아이씨 난이도가 너무 확 올라가는데 기다려봐. (543번) 풀어봐.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다 미안해요. 553번 푸세요. 553이요. 뒤지고 싶네. 농담이 아니고 고등부에서는 불필요한 연산, 쓸데없는 연산은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립은 최소화하세요. 연립이 가장 쓸데없는 불필요한 연산 중 하나잖아. 알았지? 가자. 다 풀었죠? 수현이 그 자주 떨어뜨리네? 깨려고? 자, 갑시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요? 자, 미지수 A가 있고요. 상수 1이 있습니다. 지혜야, A가 좋아, 1이 좋아? A가 좋아, 1이 좋아? 여보세요. A가 좋아요, 1이 좋아요? 이 사람이라면 누가 좋아? 그럼 개인적인 너희 선호도를 물어보겠니? 당연히 1이 좋죠. 왜? A는 미지수. 약간 그런 느낌이다. 3이 좋아, 4가 좋아? 이거다. 그치? 그래서 뭐 또 대답하고 있다 그 와중에. 아유 귀여워. 자 어쨌든 미지수 A가 있고요. 상수 1이 있어요. 뭐에서부터 출발하고 싶어?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는 상수 1에서부터 출발하고 싶다.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일단 어떻게 바라봅시다. F의 인버스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 1 나온다. 자,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자,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F 인버스에 예를 들어서야 F 인버스에 뭘 넣어주세요? 3을 넣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고 F 인버스에 뭐가 들어갔을 때 1이 나오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거기 들어봐. 그때 너희들은 방금 쟤처럼 너희가 푼 얘처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원래 풀이는 여기에 A가 들어가면 F1은 A다. 따라서 1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서 1. 얘도 마찬가지. 얘를 A라고 해서 FA는 3이다로 바꿔서 A를 넣어서 3. 근데 그거를 생략하고 가야지. 자, 얘들아, 거기 들어봐. 그래서 결국은 뭐다? 너희한테 물어본 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F 인버스에 3을 넣어준 값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인버스를 구해서 3을 넣는 게 아니라 그랬지. 인버스는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안 구합니다. 그러면 F 인버스에 3을 넣으세요 라는 얘기는 주어진 함수 F를 이용해서 무엇이 들어갔을 때 3이 나오나요 라는 생각을 쓰지 않고 보면서 바로 할 수 있겠어. 인버스에 3을 넣은 값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는 F에서 3이 나오도록 하는 X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라고. 3분의 5. 그런 식으로. 하나 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인버스에 뭐가 들어가야 1이 나오니? 라는 얘기는 딱 보자마자 너희들이 F에 1 넣어주면 뭐 나오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혜 알겠어? 1 넣어주면 뭐 나오니? 1 나오지. 맞죠? 그래서 여기에 1입니다가 되는. 좀 다른 값이면 더 좋았는데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해됐음? 그 다음에 이 안에 뭐 들어갔는데?
GA. 이번에는 그냥 가면 되지. G니까 G 그대로. 1 나오도록 하는 X값. 누구야? 2. 그래서 A는 2.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J가 아니라. 알았음? 인버스에 3 넣어주세요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지훈아? 인버스에 3을 넣어주세요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F에 무엇이 들어가야 3이 나오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아셨죠? 아셨죠? 여! 갑자기 시계를 왜 봐? 알았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몇 번으로 가보냐면, 자, 너희들이 하나 풀고 갈까? 아, 이건 그냥 너무 똑같은데. 546 풀어봐, 546. 너무 쉬운데. 546 풀어봐, 546. 자, 결국 뭐예요? 역함수가 존재할 때 A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라는 얘기는 뭐 하라고?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들라는 얘기고, 맞지?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라고 하는 녀석의 문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정역이 실수 전체인데 2군데로 쪼개진 거 하나, 정역의 범위 자체가 사입범위, 공역의 범위도 사입범위, 그래서 대각선을 풀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어떤 거?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x는 y는 a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 둘 다 x 맞나? x에서 x로 가는 맞니? 맞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 해주세요?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만 가면서 이거는 100% 2차라 그랬지? 2차 함수가 어떻게 되면 된다? 요 점을 지나면서 슝 가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일단은 뭐다? a,a를 지나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지나야 되니까 대입을 해버리면은 y좌표 a는 x에다가 a를 넣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그래서 a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주게 되면 a제곱에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40이 0된 걸 찾아주면 되고요. 그래서 2차다 보니까 보통 2개가 튀어나오지.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와 8인데 둘 중에 어이구 마이너스 5와 8이 있다. 거기서 보기에 있는 것만 일부러 답으로 뿅 찾아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뭐다? 2차 함수가 이대로 뻗어나갔다 치면은 누구를? 축의 위치를 A랑 잘 비교하라 그랬어. 그치? 축이 얼마예요? 1. 그래서 여기에 미지수가 있으면 이거보다 작다. 미지수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보다 크다. 물론 같아도 되고. 그래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답은 얼마? A는 8. 되지요? 요렇게 그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하자. 안 쉰 거 맞지?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역함수는 결국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근데 역함수를 물어볼 때만 구한다. 그럼 물어볼 때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역함수 구하는 순서라고 하면은 방법이라고 할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개념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사실 너희들이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예시랑 함께 갈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역함수를 구해볼 거야. 그때 처음에 너희들한테 x는 f 인버스 y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것만 봐서는 알아듣기 힘들어. 그래서 이 예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x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항해주세요 정도밖에 안 되는 얘기. 되게 단순한 얘기지. 소중히 알겠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합니다? x, y의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끔씩 이렇게 배워오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생, 그러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 어떻게? 그냥 x, y 자리를 미리 바꿔. 그리고 y는 형태를 바꿔. 라고 하기도 해요. 나도 그렇게 가르치기는 해. 어떤 반들을 위해서? 되게 할 것만을 위해서. 왜? 할 것만은 처음에 x는 느는 형태로 정리하세요 라는 걸 시키면 못해. 희한해. y로 바꿔놓으면 y 는에 대해서는 정리 잘해. 근데 x만 남기고 나머지 이항하세요 라고 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건데 굳이 내가 할 것만이 아닌 다른 반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 원래 순서도 있지만 나는 나중에 2학년이 되면 이 노란색 녀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역함수를 이렇게 구하세요라고 해요. 자, 그럼 질문 좀 해볼게.
흰색 식과 노란색 식은 가연아, 결국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똑같은 식일까, 다른 식일까? 흰색 식과 노란색 식은 똑같은 식이죠. 왜? 끽해봐야 2항. 2항은 양변을 4를 뺍니다. 똑같이. 양변을 양수 2로 나눕니다. 똑같이. 그럼 양변을 똑같이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식은 원래 식과 동일하다. 그치? 그래서 x에 예를 들어서 1 넣고 y에 6 넣으면 성립하는 것처럼 x에 1 넣고 y에 6 넣으면 성립하죠. 같은 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뒤에는 아마 영상 안 봐서 까먹었을 거고 모를 거고 서주희도 마찬가지. 자, 나머지 노란색 식과 빨간색 식은 무슨 관계 있어? 아니에요. 무슨 관계 있어? 그거 말고 역함수는 흰색과 빨간색 식이 역함수 관계 있다. 노란색 식과 빨간색 식은 무슨 관계 있어? x, y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 y는 x 대칭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대칭 이동. 아이씨 좀 지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대칭 이동 관계에 있습니다. 둘은 서로.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바꿔볼까? 창원아. 그래서 결국 역함수 관계에 있는 흰색 식과 빨간색 식은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에 있죠. 맞죠? 자, 이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즉 역함수에 대한 식을 구하는 방법이라면 이게 바로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적인 특징.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서는 총 3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해본 거 요거 뭐? 역함수를 가지고 어떤 함수 값 구하기 문제. 두 번째, 방금 내가 설명한 거 뭐? 역함수에 대한 식 구하기 문제. 세 번째, 역함수에 대한 뭐? 그래프에 대한 해석 문제 해서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알겠죠? 넘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을 풀어보도록 할 거냐면 되게 쉽네. 몇 번? 551번. 551번. 풀어보세요. 시간 딱 30초. 아니 뭐래? 1분. 잠깐만, 이건 좀 다른데? 미안해. 그렇다고 던지지 말고요. 549번 풀어보세요. 549번. 49번이요. 49! 자, 549번 갑시다. 뭐예요? 역함수를 구해보도록 하세요. 맞죠? 자, 간다. 어떻게 하면 돼? 자,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 fx는 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따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y는 의 형태로 바꿔주시고요. 뭐 해주세요? x는 의 형태로 2항. 맞죠? 그래서 y 플러스 6 나누기 a.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x, y 자리를 바꾸면 끝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그게 이거잖아. 그럼 a는 얼마네? 2야. b는 얼마네? 3이야. 됐나요? 끝. 역함수 구할 수 있겠지, 서준아? 역함수 구할 수 있겠지, 지혜야? 너무 세니까 하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다? 역함수와 합성함수를 가지고 만든 성질 몇 가지로 갈게요. 자, 갑니다. 역함수와 합성함수를 가지고 섞어서 만든 성질.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f라는 함수랑 f 인버스라는 함수를 서로 합성을 해볼 거야. 자, 이렇게 나왔어요. 가연아, 뒤에 서윤아. f를 먼저 연산하라는 합성이야? f 인버스를 먼저 연산하라는 합성이야? f. 그리고 얘는 f 합성 f 인버스입니다. 누구를 먼저 연산하는 거야? f 인버스. 자, 어쨌든 f와 f 인버스를 합성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수연아? 둘 다 같은 함수는 아닙니다. 같은 함수는 아닌데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함수. 뭐? 항등함수. 왜 같은 함수는 아니라고 하냐면 얘의 정의역은 결국 먼저 연산하는 f의 정의역이고 얘의 정의역은 f 인버스의 정의역, 즉 f의 공역이 정의역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둘이 다른 함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같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의미상으로는 같은 거다. 뭐 이런 의미지. 그래서 여기 등호는 원래는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I, 얘는 I. 원래는 이게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얘는 I, X고 얘는 I, Y라고 표현을 해요. 원래는. 알았죠? 어쨌든 항등함수가 나온다.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옵니다. 맞나요? 맞나요? 예. 아. 자, 어쨌든 가자. 왜 그럴까? X가 있어요. Y가 있어요.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잉? 예. 여기에 X가 있어요. 여기에 Y가 있어요. 둘이 서로 대응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밝혔다. 그래서 역함수가 있다. F 인버스. 그럼 뭐야? Y를 넣으면 X가 나와요. 가보자. 첫 번째. F 인버스 합성 F에다가 뭘 넣어보도록 하자. 뭘 넣을 수 있겠어? X를 넣을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넣어봤어요. F 인버스 가자. X를 넣었다. 뭐 나오냐? Y가 나왔는데 거기에 Y를 다시 한번 F 인버스에 넣자. 뭐 나오냐? X가 나오네. X가 들어갔는데 뭐가 나와? X가 나오네.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얘기죠. 두 번째, F 합성 F 인버스다. F 인버스에는 뭘 넣을 수 있겠어? Y를 넣을 수 있겠죠. 갑니다. Y를 넣었어요. F 인버스에 넣었어요. 뭐 나와요? X. 그 X를 다시 F에 넣었다. 뭐 나와? Y. 뭐야? 다시 돌아오네. 그래서 항등함수. 알았죠? 두 번째. F 합성 G, 아니야. G 합성 F로 가자. G 합성 F라는 함수가 있다. 뭐가 나왔어? 합성함수가 등장했습니다. 합성함수에 대해서 전체 인버스를 할 때는 뭐 하라고 배웠어요? 창환아? 어떻게 하라 배웠어요? 합성함수의 인버스는? 그렇지. 자리를 바꾸면서 둘 다 인버스를 해줍니다. 맞나요? 네. 왜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라는 함수랑 Y에서 Z로 가는 함수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여기에서 X가 있고요. 여기에 X가 있고요. 여기에 Y가 있고요. 여기에 G가 있다고 해봅시다. F에 의해서 X가 뿅 그리고 이렇게 뿅 갑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자. 그럼 뭐야? 이게 G 인버스고 이게 뭐야? F 인버스인데 자 간다. 우리는 지금 합성함수 G합성 F라는 거는 뭐야? 여기서 여기로 다이렉트로 가는 함수를 G합성 F라고 하고 있는 거지. 맞죠? 그럼 G합성 F라는 함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함수로 만들어졌어. 그 녀석의 인버스를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는 이건데 G합성 F의 인버스라는 얘기는 이건데 근데 한 방에 다이렉트를 못 가니까 뭐 해야 돼? 퐁당퐁당 움직여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넣어서 뿅 요게 나왔고 여기서 또 한 번 넣어서 뿅 요게 나왔어. 먼저 연산하는 게 뭐야? G 인버스야. 먼저 연산하는 게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야지. 그리고 나중 연산 퐁당 한 번 더 F 인버스야. 그게 뭐야? 앞으로 가야지. 그래서 G 알겠지? F 합성 G의 인버스는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G 합성 F의 인버스는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서준이 알겠냐? 그래서 합성의 인버스가 붙어 있으면 둘을 인버스로 만들어 주면서 자리 바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이런 게 나오죠. 뭐 F 합성 G 합성 F의 전체 인버스 합성 G에다가 뭘 넣어봐요? 4를 넣어봐요. 가야나? 그러면 어떻게 나와? 간단하게 고쳐볼래? 는 4 하고 빨리 나와야지. 왜죠? 합성의 인버스를 하라고 했으니까 F 인버스가 만들어졌고 G의 인버스가 만들어졌어. 근데 뒤에 G가 붙어있고 앞에 F가 붙어있어요. 원래는 아직까지 괄호가 있는 거지만 결합법칙은 필요 없기 때문에 괄호를 풀어버리고 나면은 또는 결합법칙 괄호를 다시 묶어버리고 나면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맞죠? 근데 이게 무슨 함수? 항등함수가 나온다 그랬어. 항등함수에 4를 넣었어. 뭐 나와? 4 나왔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합성해서 뭐 나와? 항등함수가 나와요. 그냥 4를 넣었어. 뭐 나와요? 4가 나오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복잡하게 합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F와 F 인버스를 만나면 이거는 결국 뭐다? 없는 거랑 똑같다. 4 넣어서 4 넣으면 그냥 없는 거랑 똑같지 뭐. 그래서 사라지듯이 이렇게 연산을 시켜요. 그래서 남는 것만 써주면 돼요. 만약에 F 하나 남았다 치면 F4가 답인 거고. 알았지? 자, 하나 딱 풀고 심화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몇 번?
560번. 뭐? 자, 560번입니다. 어때요? fx는 2x라는 함수, g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함수, hx는 몰라. 근데 1차 함수야? 아니요. 다항 함수야? 아니요. 그래서 합성을 했는데 f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잡지? 이걸 절대로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된다 그랬어. 맞죠? 자, 어떻게 출발하면 됩니다.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 hx, 그게 fx. 그때 h1을 구해주세요. 자, 이 문제의 풀이는 두 가지로 흘러갈 겁니다. 첫 번째, 어차피 내가 찾아야 되는 게 h1이기 때문에 1만 넣어서 구해야지 하는 사람들. 두 번째, 내가 구해야 되는 건 hx에 관련된 녀석이니까 hx라는 함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1 넣어야지 라고 해도 좋아요. 맞죠? 둘 다 모범 답안입니다. 그럼 원래 이제 이 문제의 해설은 아마 hx를 구하지 않을까? 응, 아니야? h1을 구하네요. 뭐 어쨌든 hx를 구하는 과정처럼 나는 흘러갈래. 알았죠? 그렇게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hx를 구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f랑 g를 사라지게 하고 싶어. 맞죠? 좌변에서 나는 내가 구하고 싶은 hx만 남기고 싶은 거야. f 인버스나 g 인버스에다 직접 뭐 인버스도 구하고 인버스도 구해서 대입하고 대입해도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거를 모범 답안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지. f 인버스 구해봐 라고 하면은 y는 2x에 대한 인버스니까 2분의 1 x. 그 다음에 여기다 g 인버스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럼 뭐야? 뭐 나와? 뭐 나오냐? 마이너스 3분의 1 x 뭐 나오냐? 플러스 3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뭐. 거기다가 쏙쏙 대입해서 구해도 된다고요. 알았죠? 근데 그러지 말자. 왜? 그거는 너무 노가다고 내가 인버스 x는 인버스 x를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안 구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해버려? 앞에서부터 사라지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합성 g를 합니다. 우변 좀 뗄게요. fx가 있어요. 앞에 뭐 붙여줘요? 합성 g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라졌지? 그럼 이제 또 뭐 없애죠? f를 없애죠? 합성 f를 하세요. 합성 f를 하세요. 그럼 남았어요. 누구만? hx만. 됐죠? 그래서 hx만 남았다. 그럼 우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f 합성 g 합성 f. 인버스 하나도 없이 갈 수 있겠네. 그럼 바깥에 있는 함수 뭐야? f. 2배. 근데 그 안에 뭐 들어와 있어? g 합성 f의 g. g가 뭔데? 마이너스 3배하고 4 더하는 함수. 마이너스 3배하고 4 더하는 함수. 그 안에 뭐 들어가 있는데? f. f가 뭔데? 2x. 끝났네요. 그러면 hx 바로 구할 수 있죠. 나는 이 풀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 자, 원래 너희들이 하던 방식대로 너희들이 한 대로 답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잘 했어요. 그게 모범 답안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f 합성 g를 먼저 구해서 한 방에 사라지게 할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치? 자, 또 다른 풀이 뭐도 있다. 저게 좀 헷갈린다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나와 있는 녀석 다시 한번 잘 봐. 어떻게 나와 있었어?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 h. 그래서 뭐야? 나는 앞에 있는 녀석을 한 방에 하나로 갈래. 어떻게? f 합성 g의 인버스로 거꾸로.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역시 h를 없애고 싶어. 그럼 앞에서 뭐 없애주면 돼? 인버스의 역함수. 뭐? f 합성 g를 앞쪽에서 없애주면 되겠네요. 맞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거든? fx가 있었거든. 그렇게 없애야지 하는 것도 모범 답안이 되고요. 어쨌든 사라지니까. 됐죠? 원래는 이게 모범 답안일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때요? 정말 쉽죠? 그래서 hx를 구한 다음에 1 넣는 걸로 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어떤 녀석 하나만 남았냐면 유형 22번과 유형 23번 여기서 설명할게. 23번 요거 하나만 좀 하면 되겠다. 자, 먼저 해볼까? 566 풀어보세요. 566. 자,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는 자, 배운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갑시다. 결국 무슨 문제냐면 fx라는 함수와 y는 f 인버스 x와의 교점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풀면 돼? f 인버스 fx가 있어요. 아니야.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할까? f가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뭐가 필요합니다? y는 x 대칭 이동시켜야 되니까 y는 x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려봤어요. y는 x. 그럼 대칭 이동 시켜주면 되니까 이거 파란색을 접는 선에서 접어봐.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하면 생깁니다. 맞나요? 자, 이게 뭐예요? y는 f 인버스. 그래서 뭐야? f 인버스 x와 fx가 만나는 교점을 한번 보자. 어디야? 여기랑 여기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교점을 구하니까 f와 f 인버스의 연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맞기는 맞죠? 근데 이렇게 구해야 한 거예요. 이렇게 구하지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왜? 역함수를 물어봤니? 교점만 물어봤지 역함수는 물어본 적이 없지. 역함수는 안 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는 못 구하는 함수들이 많아요. 너희들이 생각보다 역함수를 못 구하는 문제들이 훨씬 많아. 미적분 고3이 되더라도 못 구하는 함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점을 물어본다고 해서 역함수를 구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뭐가 만나고 있어? 같이? y는 x도 함께 만나고 있지. 결국은 세 개의 함수가 다 같이 만나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풀어줍니다?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x가 만난다고 해서 이 녀석으로 풀어줄 거야. 맞지? 근데 무조건 이렇게 푼다? 아니요. 틀렸어요. 이미. 왜? 왜 틀렸어, 수연아? 응? 근데 왜 끄덕끄덕했어? 그런 거 같아서? 아하, 그치. 내 말투를 이제 아는구나. 이런 젠장. 자, 그래서 뭐다? fx라는 함수가 뭔지부터 살펴보세요. 증가하는 함수인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왜요? fx가 감소하는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보자. 어떻게 되는데? 좀 과장해서 이렇게 그릴게. 알았지? 그러면 이게 y는 fx라고 생각해보자. 이게 너무 상수함수 부분이 좀 길어져서 좀 이상해지는데 상수함수 아니고 계속 감소하는 거였습니다. 좀 과장하려고 이렇게 그린 거야. 얘 역함수를 그리고 싶어. 뭐 하면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되지. 대칭 이동 시켜봐. 얘는 저쪽으로 가요. 맞죠? 얘는요. 이쪽으로 와요. 자, 빨간색이 뭐예요? f 인버스. 둘이 만나는 교점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만나요? 얘랑 여기서 만나고 y는 x와 만나지 않는 또 다른 점들이 등장하잖아. 그래서 감소하는 형태에 대해서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y는 x와의 교점만 찾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 오직 뭐밖에 없다? 무조건 f와 f 인버스와의 교점을 찾으러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내신 수준에서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확인은 해야지. 그거 확인 안 하면 감점은 될 수 있거든. 알았죠? 그래서 문제 잘 봐. 몇 번? 566번 너희들이 푼 거 답은 안 구할 거야. 너희들이 푸는 걸로 끝낼 거야. 거기에 뭐가 보여?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보이니? 보이지? 그래서 이게 x의 범위를 알려주고 두 개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있지?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용도가 아니라 최고 차이의 수가 양수고 축이 0인데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축의 오른쪽, 즉 증가하는 부분만 남겨놨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등장하고 그거는 y는 x와 만나는 교점으로 넘어가서 푸시면 됩니다. 물론 그 두 개의 x가 무조건 답이 된다? 그것도 아니지. 뭘 수도 있거든. 우리는 2차 함수랑 연립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은 범위를 벗어나는 녀석도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만 답이 될 수 있어. 그때는 이렇게 안 물어봤겠지. 선분의 AB라고 못 물어보고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만 했겠지. 근데 두 개로 답을 쓰면 틀리겠죠. 하나만 써야 되겠죠. 맞죠? 맞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숙제로 나갈 거고, 자, 몇 번 하나 별표점 치냐면 유형 24번 별표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6번 별표 치세요. 16번. 자, 가연아, 그 포스트잇에다가 써놔. 유형 16번, 유형 24번 설명하기로 했다고, 다음 시간에. 알았죠? 유형 16번과 유형 24번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아마 못 푸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서준이랑 지혜는 유형 16번과 24번 제외하고 푸시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일단 한번 풀어와 보세요. 알았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 비교하면서 갑시다. 알았죠? 그럼 오늘 숙제는 일단 함수 단원 끝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유리함수부터 시작할 거고요. 유리함수부터는 또 잠깐 쉬워져.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쉽고, 그러다가 경우의 수로 넘어가면 또 이제 또 다시 짜증나기 시작하겠지. 알았지요?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됐고 잘 가요. 지금 시간 맞지?